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진행합니다. 요즘 딥시크 때문에 난립니다. 딥쇼크가 왔다고 하는 표현도 하던데요.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 우리 경제 셰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냈습니다. 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셰프라고 제가 부르는데 요리 좀 하십니까? 할 줄 아는 것만 자주 반복적으로 하지. 뭐 잘하십니까? 저 닭볶음탕 잘합니다. 예. 음,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하나? 아니 뭐 잡채도 좀 하고 하는데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건 닭볶음탕입니다. 그 닭볶음탕은 명절 때 아무 소용 없잖아. 그게 문제죠. 일부러 제가 전략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딥시크 이게 뭐예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진짜 어서 홍길동이 나온 것 같아요. 홍길동? 네. 중국의 AI 기반 투자를 연구하는 스타트업인데 이것도 스타트업입니다. 무슨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이 우리가 챗 GPT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하고 덜컥 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뭐랄까요, 프라우드하게 자부심 있게 오픈 소스니까요. 그러니까 공짜로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사실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어디 한번 써보자. 저도 써봤고요. 그렇게 해서 쉽게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써봤는데 이 챗 GPT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똑같은 일종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통상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 H800은 쓸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H100은 쓸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H800이라는 그거보다 사양이 좀 낮은 걸 가지고 이걸 구현했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칩 없으면 인공지능 개발이 한참 더뎌지거나 못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 스타트업이니까 엄청난 돈을 들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챗 GPT와 유사한 급의 체격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넌 얼마 썼니 봤더니 챗 GPT나 여타 빅테크 기업들이 투여한 자금의 5%에서 6%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본인들이 투자했다라는 돈을 봤을 때 한 70억에서 80억. 네? 예,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뭐 90억까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억도 안 들었어요? 100억도 안 들었어요. 뭐 지금 미국에서는 칩 사재 끼기 하고 그다음에 그 칩 가동하려고 발전소 짓고 천연가스 회사랑 계약하고 그러고 있는 판국에 아니 단돈 90억 정도 맥스 잡아서요. 90억 정도면 웬만한 중견기업은 투자해서 그리고 스타트업들 중에서 투자금 잘 받은 곳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걸 했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은 뭘 하고 있었던 거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로 다들 들썩들썩했던 이 지난 한 1,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린 뭘 쳐다보고 있었던 거냐라는 이 충격을 던진 거죠. 딥쇼크네. 네. 우리도 90억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은 많을 텐데. 네. 어쨌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써보시니까 어때요? 아까 써보셨다 그랬는데. 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두 가지 레이어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있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영역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꽤 높아요. 예. 그래서 좀 전문적인 걸 물어봤었을 때는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쓸 때 챗GPT 자주 써요. 뭐 취재 정도 할 때 자주 써요 하는 것은 별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면에 도대체 엄청난 하드웨어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안 하고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딥시크를 개발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지식 증류라는 방법하고 확률 분포. 우리 확률 분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딥시크는 챗
GPT라든가 뭐 페이스북의 라마라든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종자예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챗 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챗 GPT류의 거대 인공지능은 정말 샅샅이 뒤져요. 근데 이 샅샅이 뒤지다 보면 어떤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을 해야 되냐면 초등학생이 경제학의 미래는 뭘까 써놓은 그 어떤 습작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는 리소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긁어가지고 다 본 다음에 나름대로 그걸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그거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는 바로 그런 큰 작업을 해놨던 그 기반 아래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핵심 요약집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딱 봤더니 이전에 사람의 질문이라는 건 크게 범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주 아래 작업해 놨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놓은 정리 요약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정리 요약집을 바탕으로 누군가 물어봤을 때 틱 뽑아다가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긁어모으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친구는 그런 거대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작업해 놓은 걸 정리해서 잘 놔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쓱쓱 뽑아서 전달해 주다 보니 나름대로 컴퓨팅 파워도 덜 필요하고 고사양의 반도체도 덜 필요했던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이 사람들은 그 확률 분포를 이용했다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리소스와 많이 쓰는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태그를 달아서 뭐 어떻게 보면 매칭을 해주는 이런 일종의 내부적인 프로세스까지 갖추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 요약집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과목의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 놨느냐 했었을 때 모든 과목의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고요. 수학과 공학과 금융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린 탁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은 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딥시크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생태계, 어떤 구현 방식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뭔지 대충 네.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난리 났었다며. 예. 엔비디아는 뭐 얼마 떨어졌다더라? 12% 정도 떨어진 많이 것까지 봤어요. 떨어졌다며요. 예. 이거 사실 그만큼 떨어질 일이냐라는 게 그 다음 질문이잖아요. 그래요? 봤더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만든 어떤 생태계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살짝 카피해서 뭐 유사한 거 만든 것 같은데 그런 큰 회사가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투자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엔비디아 투자자 중에 하나지만 피눈물이 날 일이지만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뭔가 힌트를 얻었다. 해갈이 됐다. 나름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그래요? 판단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에 미국 정부부터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총력을 다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전 세계가요. 세계 지도를 한번 전 지구본 만들어서 파는 그 어떻게 문구 회사들 장사 이런 장사 한번 하셨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 세계 지도에 영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 전 세계 지역이 미국의 영토로 표시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작년인데 제가 제주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티켓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포공항 갔더니 발권이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항공사가 MS 서버를 쓰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 그 사고 났었잖아요. 예, MS 서버가 다운돼서 지금 항공권 발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볼펜으로 수기로 적어주더라고요. 야,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면에 있는 그 디지털 딴에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안 돼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버전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바꾸려는 준비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여행사는 그냥 여행사인데 그 여행사를 이기기 위해서 신규 여행사가 AI 기반 여행사가 또 등장할 수가 있고 또 AI 기반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부시켜주는 수능 온라인 강좌 학원이 생길 수가 있고 AI 기반 토익 학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AI 기반의 새로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AI를 못 만들 거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그 방송에서 CES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CES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AI 엣지 없다. 모든 회사가 AI 다 들고 왔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AI를 들고 왔던 그 모든 회사가 그럼 다 AI 개발하고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뒤에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AI 관련한 서비스 제품 드릴 거예요. 그럼 AI 있으십니까? 아, 저희는 빅테크 기업의 어느 AI를 플러그인 형태로 꽂아서 써서 그렇게 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 AI 기반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수많은 회사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매달 구독료처럼 돈을 내고 그 AI 이용료를 써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AI 기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수많은 회사들은 잠정적으로 머리 긁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 어디에다가 제휴해서 매달 구독료, 이용료로 얼마를 매달 내야 될까 그 걱정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옛날 로열티 같은 거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매달 그렇게 돈을 내가면서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준조세예요. 우리가 요즘 취업할 때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옷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업무할 때 휴대폰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스마트폰은 개통하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현대인이 또 준조세로 이통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간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이용하려고 모든 국가들이 십시일반 이용료 내겠네. 시장 그 사용료 내겠네. 그거 준비하게끔 만들려는 게 미국의 계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털커덕 그렇게 안 해도 되던데요.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90억 단에서 특정 분야 금융, 공학, 수학 저희 세 개를 90억으로 만들었어요라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여행 박사, 뭐 여행 척척 박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 여행업 하겠다고 누가 들고 나와서 우리 다 이거 시대 퇴물로 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인공지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들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급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우리가 비슷하게 여행과 관련된 인공지능은 한 50억 들여서 만들자 가능해진 거죠. 그럼 얼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매달 내는 돈 세이브하겠네. 국가 차원에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역시 셰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이거 요런 질문도 좀 들어가야 재밌을 것 네. 같은데 뭐 90억? 네. 많이 봐서 한 90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예. 미국 영국 이러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몰래 돈 대준 거 아니에요? 사실 안 보이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지? 그런데 나름대로 초반이니까 이게 처음 이런 대안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돈을 또 대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제시했던 방법론들을 들어보면 90억까지는 아닐지어도 뭐 100억이든 150억이든 아니면 오히려 90억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50억에 우리 랩실에서는 하겠다 이런 공학 교수들도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들 제시했고 어떤 프로세스인지도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생겼을 때요.
그때 앱 생태계를 어떻게 예측했냐면 앞으로 엄청난 앱들을 사람들이 깔고 수많은 서비스를 받게 될 거야를 예측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앱은 잔뜩 깔려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앱은 이 앱들 중에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쓰는 것만 쓰고. 그렇죠. 그래서 앱 생태계가 더 확장되고 더 새로운 앱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로부터는 정치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앱에 너무 많은 걸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딱 엣지 있게 한 기능할 때는 확실하게 요걸 쓰게 하자. 그런데 이번에 이 딥시크를 통해서 AI도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다 보니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대안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미국이 이 통상 규제를 심하게 했잖아요. 네. 첨단 제품들 못 들어가게 장비들 못 들어가게 했는데 다 헛수고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탈하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제가 저는 원래 동업자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동료들 비판을 잘 못해요. 네. 어디 집단에 들어가면 그래서 집단에 잘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참 이 학계 이제 동료 교수님들에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우리가 모든 스타트업과 모든 뭔가 그 개도국 후진국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을 한 회사를 천재로 만드는 가장 좋은 소스는 빈곤이고 결핍이에요. 예. 멋진 말이다. 예. 지금까지 전 세계 나름대로 돈 꽤나 버는 국가들, OECD 국가들. 우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처럼 투자 못 해가지고 인공지능 못 한다 이 소리 하고 있었거든요. 투자비 잔뜩 달라, R&D비 잔뜩 달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있어서 진짜 전 세계 10위권 안에 국가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사실 R&D 자금이 굉장히 쪼달려요. 그리고 R&D 할 수 있는 장비도 미국이 못 사게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결핍이 저런 창의력, 저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소리를 요즘 왕왕합니다. 저도 사실 한번 저희 로테이션이 바뀌었을 때 중국 선전 출장을 사실은 갔다 왔는데 와 갔다 와서 얘네들이 그 사이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뭔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한국 제품보다 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는데 무슨 자금이 그 사이에 더 늘어났거나 장비를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계에서도 이제 조금 이 부분은 반성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국가 예산 먼저 따와야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도 이거 어떻게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죠. 그렇군요. 엔비디아는 조금 지금 같은 위상은 못 누리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위상을 못 누릴 가능성도 꽤 그죠. 있죠. 뿐만 아니라 여타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가 같이 빠졌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모델 거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매달 구독료 받기 시작할 초입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어떻게 그렇다고 무조건 빅테크 기업과 엔비디아들이 주가가 계속 빠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딥시크에게요. 일부러 저희가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주제 그 룰로 걔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럼 답변이 스스로에 대한 자아의 설정을 못 하고 있어요. 챗 GPT라는 식으로 대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요? 저 챗 GPT 이런 식으로 대답이 막 나와요. 그 얘기는 기반이 빅테크 기업이 쌓아놓은 것을 기반으로 가동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된 거고 본인들도 그렇게 오픈을 한 거거든요. 개발자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터지죠. 근데 아직 이게 워낙 프론티어한 분야라다 보니까 어디까지 돈을 내야 되고 어디까지가 위법한 행위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가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에게 미국이 그동안 그 교통정리를
잘 강요해서 잘 뭘 받아내느냐 했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으로 2라운드가 넘어가면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그 부분에 엄격한 어떤 사용 제한, 컴플라이언스 규정, 그다음에 법적 근거 만들려는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이번 쇼크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줄까요? 양쪽이 희비가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고사양 반도체를 네. 만드는 데 필요한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다 보니 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어. 뭐야 그거 이제 없어도 되는 거야라고 하니까 좀 주춤해질 수 있고 아하. 삼성은 추격자였는데 네. 거 보세요. 우리 범용 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라는 수준으로 됐으니 약간은 휴 시간 좀 벌었다 이런 눈치도 있어 보입니다. 아,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약간 오. 사양 떨어지는 걸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거 쓰세요도 되니까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트럼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AI 산을 키운다는 것도 약간 제고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비즈니스는 돈 안 들이고 그 생태계를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그 추격자들이 지금 우린 그런 자금 없어서 못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상황인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무한 경쟁에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돈으로 윽박지르면서 니네 이런 돈 없잖아 못 하잖아 하면서 본질. 예, 그냥 그걸로 차단해 왔던 거일 수도 있다. 네. 이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과 또 IT 기업들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질하고 네. 상대한테 경쟁자한테 뭐 못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우위를 점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이 받은 충격이 제법 있겠네.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2의 스푸트니크라는 예, 그런 소리까지 나올 만해요. 예. 그래요? 네. 우리는 잘하면 되네 이제. 이제 기회가 우리 좀 생겼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쪽으로 좀 독려를 많이 해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해서 그런지 효과가 없네요. 아니 동료 교수들하고 뭐 약간 불화가 생기더라도 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경제 셰프의 진면목을 오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